365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100세 시대의 건강지침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365 유시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건강 365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이분, 헤어스타일이 독특합니다. 좀 지켜봐 주세요. 건강지킴이 허미라 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머리. 건강지킴이 네. 허미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요즘 약국에 가면요, 많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켜도 정말 많은 영양제 판매 광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종류도 많고 해서 보면 볼수록 도대체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또 어떤 걸 먹어야 되나. 오늘은 관심은 있지만 어렵다고도 느껴지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양제, 이렇게 깊은 뜻이입니다. 자, 과연 저보다는 좀 어린, 저희 제작진 중에서 굉장히 나이가 어린 우리 허미라 씨 영양제 드시는 거 있어요? 저는 사실 영양제가 집에는 있는데요. 그냥 기억날 때마다 맞다 영양제 하고 챙겨 먹지 이렇게 하루하루 챙겨 먹지는 않아서 오늘 어떤 걸 챙겨 먹어야 되는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주변에 보면 영양제보다는 밥을 골고루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사실 저도 그런 거였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넘으면서 주변 친구의 꼬임에 빠져서 저도 뭐 비타민 정도는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래도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영양제 꼭 먹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첫 질문부터 네. 너무 훅 들어오셔서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일 수 있는데 도리어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네. 유시연 씨는 보험 드세요? 보험 있죠. 그렇죠. 네. 사람마다 드는 보험들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양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개인차가 큰데요. 영양제의 필요성이 최근 들어서 좀 부각이 되는 이유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먹고 있는 채소들의 영양소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시금치의 뭐 비타민 C가 과거에 19분의 1이 됐다든지,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뭐 5분의 1로 줄었다든지, 뭐 정확한 데이터는 뭐 찾으시면 나오겠지만 그렇게 영양소가 많이 줄었고요. 네. 두 번째는 평균 수명이 너무 증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아마 2040년, 50년 정도가 되면 평균 100세. 누구나. 평균. 그러면은 평균보다 좀 더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는 분들은 네. 110세가 되겠죠. 100세 넘어서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계실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20대 때 방송을 진행하시던 유재석 씨, 강호동 씨가 지금도 하거든요. 그렇죠. 많이 뒤로 밀리고 있죠, 나이가. 네. 그래서 그것들이 중요한데 평균 연령이 늘어나시게 되면 보통 연세 드시면 식사량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흡수량도 줄어들어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70세 어르신들 오시면 드시는 양 2분의 1, 흡수 2분의 1 곱하면 4분의 1. 네. 영양소를 충분히 드신다고 드시지만 흡수가 잘 안 된다는 이유 두 번째. 사실은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요. 저희 때는 고기 한 달에 한 번 먹었거든요. 아버지 월급날. 고기 먹으러 가자 그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분들 보면 자기 돈 내고 대학생들이 고기를 사 먹거든요. 네. 근데 먹고 싶은 것만 먹다 보니까 저희 때는 고기 요만큼의 나머지 채소로 배를 채웠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자유로워져서 사실은 칼로리는 과잉인데 영양소는 부족한 역설의 시대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한두 가지들 이유가 사실은 영양제를 드시게끔 하는 어떤 이유들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네. 다 놓고 식사 잘 하시고 스트레스 없고 운동 꾸준히 하셔서 나는 행복해라는 분들한테 영양제는 단언코 필요 없습니다. 단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네. 한 방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꼭 씹어서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양제에 대해서 궁금한 알쏭달쏭 건강상식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영양제에 관한 궁금증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네, 알쏭달쏭 건강상식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 첫 번째는요. 처방받은 약과 영양제는 함께 먹어도 괜찮다. 네. 하나, 둘, 셋.
첫 문제부터 신공을 발휘하셨네요. 네, 첫 문제부터 제가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영양제는 뭔가 부족한 영양분 좀 보충하는 개념이라서 그냥 기존에 먹고 있는 영양제를 처방받는 약이랑 부딪히지 않게 계속 먹어도 되는 식품 플러스 영양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O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으면 상관없는데 부딪힐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성분에 따라서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선민 선생님이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동시에 선생님 어디 계시나고 하는데. 네, 그러면 네. 정답은 둘 중에 무엇일지. 선생님 자, 정답은 제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 둘, 짠. 제가 이 정답을 와, 맞췄습니다. 이렇게 써야 되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영양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영양보조제라고도 부르고 우리 왜 외국에서 사오신 비타민 그런 거 보면 뒷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뭐 서플먼트 이렇게 맞아요. 써있죠. 네. 그야말로 보조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영양제라고 통칭을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식품 이렇게 크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어떤 기능성을 인정해준 특정 성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고요. 식품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그냥 드세요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든 건 아마 어떤 프로그램을 보셔도 전문가가 나오셔서 여기에 정확히 OX를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고요. 항상 전문가들의 말씀은 뭐냐면 그냥 조심해서 드세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듣기에는 참 난감하시죠. 맞아요. 뭘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건강기능식품 내지는 식품들이 수천 가지가 있고 하나하나의 조합에 따라서 설명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지 제가 오늘 이 귀한 프로에 나와서 꼭 전문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체로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영양제라는 것들이 대부분 영양 성분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약하고 상호작용을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예를 들면 하지만 정신과 약물들, 우리가 마오 이니비터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데 그런 특정한 약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아요. 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는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매번 다 그걸 조합을 하고 여쭤볼 수는 없으시잖아요. 최소한 전문의약품을 먹는 시간하고 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먹는 시간을 한 2-3시간 간격을 두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같이 먹는다 해서 큰 문제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약이랑 영양제 같이 먹었다가 큰일 났다고 뉴스에 나는 거 보셨어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죠. 가끔 그 처방을 주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뭐 비타민이나 드시는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물어보시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요새 유산균들을 많이 드세요. 네.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 항생제를 먹는 경우에 유산균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과거에 저희 잘 모를 때는 항생제 먹으면 좋은 균들이 죽으니까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근데 최근의 내용들은 뭐냐면 유산균을 먹으면 항생제로 인해서 죽는 유산균은 좀 보충이 되겠죠. 하지만 항생제가 유산균도 잡아요. 그러니까 항생제가 오롯이 여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부 딱 엉뚱한 데 쓰이는 거죠. 그럼 항생제의 혈중 농도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급성기 약물을 드실 때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를 조금 간격을 두고 드시고요. 네. 하지만 장기간 먹는 혈압약, 당뇨약을 드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 보겠어요. 처방해 주신 선생님한테 가서 나 이런 거 먹을 건데 문제 없겠죠? 라고 물어보시면 각 약물에 따른 설명을 아마 선생님들이 해 주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더 현명하게 먹자. 네. 여쭤보고. 그게 제일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의사 선생님하고 확인하시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자, 영양제도 내성이 생긴다. 하나, 둘, 셋. 이것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이거 있어요. 있는 거예요. 나도 이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영양제라는 게 뭔가 질병을 치유하는 독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 같진 않아서 아까 뭐 영양 보조제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내성이 생길 것 같지는 않다는 저의 생각에 X 들었습니다. 이거 하고 싶네. 식품과
그 건강 기능식품 뭐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제가 아는 언니 한 분이 그 건강식품을 집에서 먹을 때는 한 3개월 정도 주기로 뭐 이거 뭐 스쿠알레 먹었으면 그다음에 뭐 딴 거 먹고 뭐 약간 이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돌려서 드시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런 분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를 이렇게 쭉 장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든 이유는 모르겠다는 거죠, 뭐. 자, 이만큼 제가 영양제가 어렵다는 얘기죠. 정답을 네, 드릴게요. 네. 저도 어려워요, 사실은. 네. 자, 제가 든 정답은 짜잔. 오! 1대1이 됐네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뭐 피자 드시고 내성이 좀 생기셨나요? 저 가끔 피자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내성이 아니라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고요. 소화불량. 기본적으로는 사실 영양제가 수천 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통칭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영양제라는 것들도 영양소들, 영양 성분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뭐 음식을 먹어서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거의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영양제에 내성이 생긴다? 그럴 확률은 저는 전문가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부작용은 생길 수 있겠죠.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과다 섭취했을 경우에 수용성일 경우에는 이렇게 네. 녹아서 네.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끔 뭐 쌓인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자, 전혀 상관이 그것도 없나요? 사실은 저는 오해라고 보는데요. 네. 비타민 A, E, DK 같은 ADK.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하시면 큰일 납니다. 과다 복용하신 분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과다 복용하시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려면은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종합 비타민 한 통을 네. 2달분을 원샷 하시면은 요만큼 가능성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을 많이 먹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일부러 시도하지 않느라는. 단, 임산부의 경우에만 예외. 임산부의 경우에는 비타민 A를 아까 한 통이 아니라 한 주먹 정도 먹었을 때는 혹시 태아에게 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부러 테스트한다고 한 통씩 드시지 마세요.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네, 영양제에 관한 세 번째 궁금증. 영양제는 나이 들어서 먹어야 효과가 있다. 나이 들어서 먹어야 효과가 있다. 하나, 둘, 셋. 오늘 달력이 사실 제가 이것도 푸시해야겠는데요? 이렇게 간략으로다가 세 번 다는 좀 힘드셨나요? 왜냐면 그 얼마 전에 조카들 선물 때문에 그 영양제 하는 거 고르러 같이 갔었는데요. 어린이 영양제가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건 어린이 때부터 먹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품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X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선생님 그러셨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흡수되는 양이 점점 줄어든다고. 다시 말해서 나이 들수록 흡수량이 섭취량과 함께 급감하다 보니까 그 영양제를 필요로 하는 그 요구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여기에서 저희가 오를 들면 수많은 영양제 회사들이 반발을 할 텐데 그럼 선민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저는 미처 네, 그렇게까지 그 생각 안 영양제 했는데. 회사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제- 아무래도 그렇죠. 저의 답변은 그래서 네. 아, 기우나요? 요런 답변은 기우는 없었죠, 신공도 그동안. 있나요? 네. 5에 가까운데, 예, 5에 70% 가까운데 70%. 70%. 예. 이건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물어보신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이지만 역시 100%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세가 드실수록 영양제의 필요량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영양제 찾으시는 분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죠. 그렇죠. 뭐 좋은 것들 찾는 분들은. 그만큼 몸이 필요로 한다고 반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단지 이제 그럼 아이들은 필요 없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꼭 적재적소에 맞는 영양소들을 보충해 주는 필요는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 역시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조금 더 필요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래도 뭐니 해도 밥으로 먹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천연식품인데 맞아요. 왜 가끔 어느 광고에 보면요. 그 뭐 이걸 먹으면 요만큼 먹어도 되는데 뭐 야채를 먹으면 이만큼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광고들이 있다고요. 그럼 과연 이 영양제하고 이 천연식품하고 어떤 게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지금 비유하신 영양제는 요건데 이만큼 먹어야 됩니다. 맞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네. 실제로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의대에서
건강하게 사시려면 5가지 색깔의 채소를 5접시를 매일 드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참 난감한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 오해가 있는 건 요만한 영양제에 있는 영양소가 이만한 채소인 건 사실이지만 얘하고 흡수율이 비교가 안 돼요. 이쪽의 영양소, 채소의 영양소가 적게는 3배, 많게는 7배까지 흡수가 잘 된다는 연구들도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중요한 건 영양제들은 딱 그 영양소만 뽑아놨다면 채소는 다양한 영양소들의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 조합들은 서로 상승 효과들을 내기 때문에 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채소를 그래도 충분 양을 드셔야죠. 그런 전제가 있다면 채소 식사로 드시는 게 훨씬 월등히 좋지만 아예 못 먹을 바에는 그래도 영양제라도 그거라도 보충을 먹는 해야 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혹시 미란 씨 적당히 드시고 계시는 뭐 영양제 같은 거 있으세요?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또 영양제 컨셉이기도 해서 살짝 비타민 C스럽게 했는데 제가 지금 계속 그 궁금했던 건 네. 제가 알고 있는 건 영양제 하면 비타민, 그 중에서도 비타민 C 정도였는데 지금 유산균 나오고 비타민 D 나오고 너무 뭔가 많아진 것 같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비타민 벌써. C는 뭐 이렇게 그 태블릿으로도 있고 가루로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뭐 마시는 맞아요. 거로도 있고 뭐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제일 유명한 영양제는 비타민 C일까요? 보통 비타민의 꽃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죠. 어. 왜냐하면 비타민 C는 두드러진 작용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비타민 C는 현대인들한테는 부족해서 먹는다기보다는 추가적인 효과를 기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광고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피부 미백, 피로 회복. 원래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병. 괴혈병. 그렇죠. 네. 역시 괴혈병이에요. 근데 주변에 괴혈병 보셨어요? 아, 본 적 없어요. 진짜 없죠. 없어요. 네. 저희도 괴혈병, 각기병, 그룹병을 저도 의사지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입이 허시는 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비타민 C가 괴혈병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지금은 좀 더 다른 효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사실 꽃이 된 건 사실이지만 네. 비타민 C는 모든 영양소 중에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따지면 갈비찜이죠. 네. 갈비찜만 평생 드실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그런 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이들 이제 드시죠. 네. 비타민 C 하나만 더 얘기하면 드시는 방법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전혀 효과가 없고요. 수용성 비타민 대표적인 비타민이니까 보통 한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면 다 소변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량을 꾸준히 계속 드셔주시는 쪽이 훨씬 유리해요. 요새 고용량 비타민 C 많이 드시거든요. 뭐 맞아요. 1000ml, 2000ml, 3000ml. 예를 들면 2000ml 이상은 아무리 먹어도 흡수를 할 수가 몸에서 없군요. 더 이상 혈중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은 양을 효율적으로 자주 나눠 드시는 쪽이 좋고 절대 산화되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독이에요. 비타민 C를 먹겠다고 다 까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만의 넣어가서 드시는 거 아주 잘못된 거고요. 드시는 순간까지 빛으로부터 공기로부터 보호받도록 해준 상태에서 딱 먹어서 얘가 몸속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제 해주셔야지 네. 노출이 돼버리면 이미 공기 중에서 그 역할을 자기는 해버리고 산화돼 버리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드시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이제 비타민 C는 많이 드시니까요. 꽃이죠. 네. 중요한 건. 예. 우리 프로그램의 꽃 허미란 씨,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니, 전 또 궁금했던 게 네. 비타민 C는 뭐 가장 많이 접했던 거니까. 근데 요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많은 다양한 성분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어디에 좋은 건 비타민 C, 어디에 좋은 건 유산균, 이렇게 아까 얘기하신 적재적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제, 영양 성분들이 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뭐가 있을까요? 물론 복합적인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은 아니지만 보통 많이 아시는 것들은 눈 안 좋을 때 루테인 드시는 거. 네. 루테인하고 베리. 원래 빌베리라는 게 옛날부터 과학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떤 베리든 드시면 눈의 혈관들을 보호하고 망막을 안토시아닌 성분인가요? 그쵸. 네. 안토시아닌 네. 성분이죠. 베리류들. 그런 것들을 드시면 눈에 좋다고 되어 있고요. 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밀크시슬이라고 해서 네. 엉겅퀴예요, 그게. 서양 엉겅퀴 추출물인데 엉겅퀴 추출물들이 간 담즙을 좀 내려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C 드시면 피부 미백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가 실제로 우리 부신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을 원활하게 돌려주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호르몬들이 잘 나와서 피부도 좀 맑아지고 피로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사실은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영양제 종류가 수천 맞아요. 종류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특별한 기능성을 원하신다면 무작정 드실 게 아니라 자기가 드시는 영양제를 좀 뒤를 열어서 아 이런 기능성이 있구나 그냥 카더라로 드시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뭐 약사님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찾으셔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드시는 쪽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네. 요즘은요 이렇게 단독으로 있지 않고 네.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짝짓기 하듯이 맞아요. 네. 같이 많이 네. 들어가 네. 있더라고요. 뭐 네. 예를 들면 칼슘이랑 비타민 D 뭐 이런 마그네슘? 식으로 네, 네, 그렇죠. 마그네슘 네. 그렇게 같이 먹는 게 좋은 영양제들이 있나 보죠? 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대표적이에요. 칼슘만 많이 드시게 되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서 혈중을 떠돌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고함량 드실 때는 혈관에 석회화를 만들기도 해서 도리어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몇 년에 전부터 나와서 네네. 아주 이슈였거든요. 그때 마그네슘을 같이 드셔주시면 마그네슘이 칼슘이 많이 흡수될 수 있도록 물론 다양한 기전이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서로 같이 섞였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뭐 네. 예를 들면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하고 같이 먹으면 서로 보호해줘요. 다 항산화 성분들이잖아요. 서로 보호하는 효과들도 있고요. 대체로 영양제들은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네.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요. 아. 어쩌면은 같이 먹고 따로 먹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걸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볼 때. 이렇게 뭐 상극이다 이런 거는 없군요. 역시 있죠. 아 있어요? 있죠. 근데 상극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고요. 네. 칼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철분하고 같이 먹으면 얘들이 같이 들어가요. 또 얘들은 네. 서로 도와준다기보다는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철분이나 칼슘을 빨리 많이 흡수하셔야 된다라는 목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적절치 않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비타민 C하고 셀레늄이라고 하는 요새 또 인기를 끌고 네. 있는 항산화 영양소가 있는데 셀레늄하고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서로 잡아요. 비타민 C 입장에서는 셀레늄을 금속으로 생각을 해서 네. 무기질이니까 네.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경향들, 서로 방해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영양제들도 분명히 있죠.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잘 어울리는 영양제 중에 대표적인 거는 또 철분하고 비타민 C가 있죠. 네네. 저희가 병원에서 철분 부족하신 분들 철분제 처방해 드릴 때 오렌지 주스랑 함께 드시면 좋아요라고 하는 것들이 철분의 흡수를 돕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상극과 상생을 하는 영양제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기보다는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드셔도 되고요.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 효율을 따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게 영양제 먹을 때 잘 먹는 네.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참. 혹시 잘 먹는 방법 이퀄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 뭐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부분이긴 해요. 네. 저도 직업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요새 왜 다이렉트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저도 가끔씩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다이렉트 보험을 드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보험을 좀 들어보고요. 맞아요. 아, 이거 이렇게 수수료구나. 그럼 내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다이렉트 보험을 드시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영양제도 사실은 저 아까 뭐 설마 전문가한테 찾아가시라는 건 아니시겠죠 했지만 저는 전문가한테 먼저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 번은 최소한 가까이 가시는 병원이나 약국을 찾으셔서 요새는 그런 컨설팅을 많이 해주세요. 옛날에는 바빠서 못했는데 요새는 병원에 환자가 별로 없어요. 건강해지셨나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오셔서 선생님 저 이런 어떤 영양제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선생님들 대부분이 알려주세요. 요새 비타민 D 많이 부족하고요. 뭐 정도가 좋은데 아 이런 질환을 갖고 계시니까 요거를 하나 보충하시면 좋으시겠어요라는 1번 컨설팅을 들으시고요. 네. 또 매번 병원에 가기 약국에 가기 번거롭잖아요. 아 이거구나라는 거 정도는 판단하신 다음에 이제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그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양제를 고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 네. 사람이 누구나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저희 전문가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뭐 그걸로 떼돈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컨설팅 해드리면 그걸 근거로 드시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미라 씨 오늘 함께한 소감 어떠십니까? 우선 그 영양제라고 해서 막연하게 어디 누가 먹었는데 좋다더라, 이거 좋다더라 하고 먹을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딱 한 번은 내가 지병이 뭐가 있는지, 내 체질이 뭐가 있는지 전문의와 상담해서 꼭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내원을 해야겠네요. 정답이네요. 오늘 영양제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 이선민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